비가 오락가락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천하의료재단 하늘병원에 반짝이는 복도를 걸어가던 박지은의 발걸음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28살, 아직 젊지만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일해야 하는 간호사 생활이 매일 벅찼거든요. 그날도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근무를 시작했죠. 그녀가 쉬는 낡은 간호화는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게다가 전통 한옥으로 꾸며진 최고급 한방병원 로비 사이에서 지은의 소박한 차림은 유난히도 초라해 보였죠. 사실 지은이 살고 있는 반지하 원룸은 구로 디지털 단 지역에서 걸어서 30분쯤 걸리는 꽤나 멀고 불편한 고지였어요.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한기가 콧바람처럼 들어와서 이불 세 겹을 덮어도 추위가 잘 가시지 않을 정도였답니다. 방 안벽지는 습기를 먹고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새까만 곰팡이가 자리 잡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을 월세로 내는 것도 버거웠지만 그보다 싼 집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게다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로 용산구의 작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매달 병원비하고 한약값만 해도 180만 원이 들었고 재활치료비까지 포함하면 250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서울대 간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똑똑한 딸이었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발병 탓에 2천만 원을 학자금 대출로 해결해야 했고 그 이자를 갚느라 매달 허덕였어요. 그래서 야간 당직, 특별 근무까지 하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고 주말이면 근처 편의점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김치찌개나 라면 같은 거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고 오래전에 백화점 유니폼 매장에서 할인하던 간호복을 사입은 뒤로는 새 옷에 신경 쓴 적이 거의 없었어요. 머리 장식 하나 살 때도 며칠 동안 고민해야 할 정도였죠. 하늘병원은 재벌가와 돈 많고 권력 있는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는데 그들 요구사항이 또 워낙 까다로웠어요. 최고 임원진실에서는 한약 한 첩이 왜 이 온도가 아니냐는 식으로 매일같이 의료진을 들볶았고 원장인 정태주는 상류층 환자를 특별 대접하면서 일반 환자를 차별하기로 꽤나 유명했어요. 정태준 원장은 의료계에서 냉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재벌가와 정치인들을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병원을 크게 키웠고 환자를 돈벌이로만 여긴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강마 원장이라 부르곤 했지만 눈앞에서 대놓고 대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에 응급실 앞에서 허름한 한복 차림의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걸 지은이 발견하게 됐어요. 70대쯤으로 보이던 그 노인은 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리고 있었고 주변 의료진은 다들 저마다 사정이 있는지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지은은 서둘러 노인에게 다가가서 어르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녀는 응급키트를 꺼내 노인의 맥박과 혈압을 재고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박은 불규칙했고 혈압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낮았어요. 노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비에 젖은 한복에서는 좋지 않은 냄새가 났죠. 하지만 지은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응급처치를 계속했어요. 그때 응급실 과장 김민석이 다가와서 노숙자로 보이는 환자는 의료보험이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당장 공공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말을 내뱉었어요. 말투에는 이 사람을 하찮게 보는 기색이 역력했죠. 다른 간호사들도 곤란한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울분을 삼킬 수 없었어요. 어르신이 지금 위중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정태준 원장이 직접 나타났는데 그는 이런 행동은 우리 병원 품격만 떨어뜨리니 당장 멈추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은이 의사 선생님. 이분 지금 심장마비 초기 증세입니다. 빨리 라고 이어가려 했지만 정태준은 말을 끊으며
내일 아침 직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 하며 얼굴에 분노를 띠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원장실로 불려가 해고를 통보받았어요. 정태준은 당신 같은 하찮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 병원에 필요 없다.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당신 앞길도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고, 지은은 수치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람 목숨이 돈보다 소중하다며 후회하지 않겠다고 혼잣말을 했죠. 그렇게 힘들게 지낸 다음 날 이른 아침, 엄청난 방탄 차량 한 대가 지은이 사는 낡은 주택 앞에 멈춰 섰어요. 헐어버린 시멘트 계단과 벗겨진 건물 외벽 앞에 고급 양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내렸고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지은은 심장이 쿵쿵 뛰었고 곧 그 남자가 자신을 김준호라고 소개하면서 윤석호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했어요. 알고 보니 어제 지은이 살려낸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굴지의 부동산 재벌인 윤석호 회장이었던 거예요. 김준호는 회장의 비서였고 쓰러졌던 노인이 곧 윤 회장이라는 사실에 지은은 깜짝 놀랐죠. 김준호가 안내한 곳은 강남 청담동의 최고급 주택이었는데 거기서 윤 회장이 지은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제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을 꼭 만나고 싶었네? 사실 내 어머니도 외형만 보고 치료를 거부당하셨다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거든.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고 지은은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회장이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재단을 새로 만들고 싶다. 박지은 씨가 우리 재단의 의료이사가 되어 함께해줬으면 좋겠다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연봉은 무려 지금의 5배, 어머니 재활치료도 전액 지원, 새 아파트까지 제공해주겠다는 말에 지은은 숨이 막히듯 놀랐어요. 하지만 자기처럼 임상 간호를 하던 사람이 경영 쪽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정태준 원장 같은 의료계 거물들과 맞서야 한다는 두려움에 선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하자 윤 회장은 일주일 드리겠네. 당신같이 마음이 바른 사람이 꼭 필요하오라며 지은을 배려했어요. 지은은 밤새 고민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걱정도 덜 수 있고 답답한 반지하를 벗어날 기회가 생기는 건 맞지만 자신이 과연 그렇게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컸거든요. 결국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엄마, 이번에 큰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말을 못하지만 눈빛으로 응원해주듯 바라보셨어요. 재활치료사 김소연도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셨지만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어요. 그날 퇴근길에 노숙자 할아버지를 다시 스치듯 보게 된 지은은 문득 결심을 굳혔어요. 의료계를 뒤덮고 있는 불의와 차별, 돈만 밝히는 관행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생해졌죠. 그래서 일주일 뒤 윤 회장을 다시 찾아가 제가 하겠습니다. 단,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간호본연의 위치를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윤 회장은 기쁘게 바로 그 점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오라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렇게 인간사랑병원이라는 새 의료재단을 설립하려는 일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가 만만치 않았죠. 서울 의료계에 힘있는 인물들은 윤 회장 같은 대기업 총수가 새로운 의료기관을 만든다는 사실을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천하의료재단의 정태준 원장은 막강한 로비로 인간사랑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절차를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새 병원 이사로서 준비해야 할 행정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의료장비 공급업체들은 정태준의 압박이 두려워 거래를 꺼렸습니다. 게다가 유능한 의료진을 모셔오는 것도 쉽지 않았죠. 다들 천하의료재단의 눈치를 보거나 정 원장의 영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어요. 박 이사님, 이번 달 예산이 또 초과됐습니다. 재무팀장 강미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보고하자 지은은 어깨가 축 처졌어요.
첨단 장비 구입비에다 인건비까지 계속 들어가니 당장 재정이 빠듯했죠. 윤 회장은 잠자코 뒤에서 지원해줬지만 지은은 자기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어느 늦은 밤, 지은은 병원 옥상에서 눈물을 쏟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 하고요. 그때 청소일을 하시던 이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지은 아가씨, 울지 말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병원이잖아. 힘내요라고 다독여줬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지만 시련은 끊이지 않았어요. 천하의료재단이 언론에 김간사랑병원은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의료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흠집내기 기사를 쏟아내면서 일부 환자 예약이 취소되고 직원들 사기도 크게 떨어졌어요. 지은은 매일 아침 전체 회의를 열어 우리 병원의 목표를 잊지 맙시다. 환자를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격려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의사도 생겼죠. 심지어 정태준 원장은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인간사랑병원에 대한 무언가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전방위 감사를 벌이게 했어요. 감사관들은 구석구석 파고들어 조그만 문제라도 크게 부풀리며 지은을 몰아붙였어요. 행정팀장 김동훈이 이러다 병원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려했을 때 지은은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과거 천하병원 간호부장이던 김혜숙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인간사랑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정태준 원장은 환자의 증세와 상관없이 고가 검사랑 수술을 강요했어요. 거부하면 해고 위협을 했고요. 김혜숙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은 이걸 당장 어찌해야 할지 고민이 됐지만 점점 결심이 굳어져 갔어요. 한편 인간사랑병원의 진정성 있는 진료 철학은 서서히 입소문을 탔어요. 저소득층 환자들 사이에서 진짜 환자를 생각해주는 병원이라는 평판이 생겨난 거예요. 박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새 삶을 찾았습니다. 라는 보호자의 감사 인사가 이어질 때마다 지은은 울컥했어요. 이럴 때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된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힘을 얻었죠. 그런 지은을 보고 옛 동료 간호사들도 조금씩 움직였어요. 예전에 함께 응급실을 지키던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인간사랑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선배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우리한테도 힘이 됐어요.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정태준은 더욱 맹렬하게 나왔어요. 의사협회에 압력을 넣어 인간사랑병원과 손잡는 의사들을 고립시키려 했고 의료기기 업체와의 거래마저 틀어버리려는 시도를 계속했어요. 나아가 지은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에도 손을 써서 거머님을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게 만들었죠. 지은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되돌아갈 생각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비열하게 나올수록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마음먹었죠. 지은은 윤 회장을 찾아가 제가 너무 무거운 짐을 떠안았나 봅니다. 라고 힘겹게 말했어요. 윤 회장은 그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나도 처음 사업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소. 근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오.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응원했어요. 그 말에 지은은 다시 용기를 얻어 새로운 작전을 펴기 시작했어요. 바로 병원 직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한 거예요. 의사부터 간호사, 행정직, 청소하시는 분, 경비원까지 모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 기울였죠. 우리가 꿈꾸는 병원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하나 적어나갔어요. 그러자 직원들이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내부 문제점이 보이고 개선책도 떠올랐고 무엇보다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많이 높아졌죠. 지은은 매일 밤 병동 구석구석을 돌며 환자와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이사님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는 수간호사같이 느껴진다며 뭉클해했죠. 한편 김혜숙이 제공한 정태준의 비리를 어떻게 공개할지 고민하던 지은은 마침내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어요. 공영방송 기자를 만나 이건 의료계의 심각한 부조리다 라며 증거를 보여줬는데 기자도 깜짝 놀라면서 이 정도면 큰 사건이 될 텐데 문제는 천하의료재단 광고 수입이 커서 방송사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어요. 그러나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들의 사연을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인간사랑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웃음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병원은 진짜다라는 공감이 확산됐어요. 그 덕분인지 어느 날 교육팀장이 우리 병원에서 실습하려는 간호대 학생들이 엄청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쁜 보고를 했죠. 이런 젊은 인재들이 우리 가치를 인정해준다니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에 지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 즈음 천하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받았고 결국 의료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폭로했어요. 이 일로 언론이 천하의료재단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지은 쪽에서 제보한 자료도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어요. 여러 매체들이 정태준과 천하의료재단 비리를 다루기 시작했고 아주 빛 좋은 병원으로만 알려졌던 천하의료재단에 대한 의심이 본격화됐죠. 하지만 정태준도 마지막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인간사랑병원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치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박지은.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몰아붙였으니 두고 보자. 내 병원도 끝장내주겠다라며 독한 말을 내뱉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은 큰 폭풍이 몰려오리라 예감하며 직원 모두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겼어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환자를 돌보겠다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그 말에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결의를 다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아침 인간사랑병원 응급실로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든 거예요. 병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박 이사님, 이분들 상태가 이상합니다. 모두 거의 비슷한 증세인데 식중독 같은데 원인이 한 군데서 비롯된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지은도 직감적으로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을 했어요. 곧 근처 지역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는데 다들 우리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한 인력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영양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은은 머릿속에 이건 분명 누군가의 의도적인 방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경비 일지를 뒤져보니 전날 밤 수상한 인물이 구내식당에 침입한 흔적이 발견됐고 언론에서는 인간사랑병원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기라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어요. 그러자 정태준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인간사랑병원을 아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이때 지은은 오히려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모든 직원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누군가 우릴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이 있고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도 모두의 힘을 합쳐서 넘겨봅시다 라고 독려했죠.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 행정팀은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밤낮없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다름 아닌 정태준의 비서로 알려졌던 김준호였죠. 그런데 그가 정 원장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라며 서류 봉투를 건네주지 뭐예요. 지은은 놀라서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죠? 라고 물었죠.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 제가 윤석호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천하의료재단 비리를 파헤치려 저를 일부러 그쪽에 심어두셨던 거예요. 이제는 더는 놔둘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덕분에 지은과 윤 회장은 결정적으로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그래서 곧 언론에 정식으로 공개하고 검찰에도 고발장을 냈어요. 또 식중독 피해자들에게도 전폭적인 치료와 보상을 약속했고요. 결국 정태주는 구속되었고 천하의료재단은 존폐 기로에 섰어요. 반면 인간사랑병원은 이번 사태를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중의 신뢰도가 오히려 상승했어요. 지은은 결국 의료란 단지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삶 전부를 돌보는 거고 진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후 한국 의료계는 크게 바뀌기 시작했죠. 인간사랑병원은 환자 중심 진료, 투명 운영, 의료진의 윤리교육을 표방하며 보건당국으로부터 새 모범 모델로 주목받았고 다른 병원들도 점차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지은은 그런 변화의 한가운데서 자문 역할을 맡으며 더 분주해졌답니다. 병원 내부 환경도 좋아져서 직원들이 일하기 훨씬 편해졌고 환자와 소통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졌어요. 매주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병원 측이 놓치고 있던 세세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죠. 한편 지은의 어머니는 인간사랑병원의 재활센터로 옮겨와 훨씬 나은 치료와 시설을 제공받으셨고 상태가 부쩍 좋아졌어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지은 손을 꼭 잡고 우리 딸 참 대단하다고 어렵게 말씀하셔서 지은이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했어요. 그 무렵 윤 회장은 이제 국내에서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우리의 의료 모델을 전파해보자며 국제의료지원 사업을 제안했어요. 지은은 조금 망설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아프리카나 동남아 여러 나라를 돌며 의료진 교육과 병원 운영 노하우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활동이 점차 퍼져나가면서 인간사랑병원 스타일의 따뜻하고 투명한 의료가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죠. 국내에서는 의대를 비롯한 보건 관련 학생들이 이 병원에서 실습하려고 몰려들면서 젊은 의료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의 장이 됐어요. 지은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정한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입니다. 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우선돼야 해요 라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지은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면서 감동을 받고 그 책은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어느 날 지은이 병원 로비에 있는 큰 거울 앞에 섰는데 예전엔 낡은 간호화 신고 뛰어다니던 초짜 간호사 모습이었지만 지금 거울 속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리더였어요. 이 모든 게 노숙하신 어르신을 망설임 없이 도왔던 그날의 결정에서 시작됐구나 하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기특하기도 하고 동시에 뭉클했죠. 의료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마음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은은 병원 옥상 정원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서울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지은이 말했죠.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를 계속 만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게 인간사랑병원의 존재 이유예요. 그날 밤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는 지은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평등하게 돌보고 의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빛나고 있었어요.